매서운 바람이 서울의 빌딩 숲을 휘감아 돌았다.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날이었다. 강남 한복판 J, K. 그룹의 웅장한 본사 건물 앞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사람들이 오고 갔다. 그들 중 누구도 건물 계단 한편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초라한 행색의 남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남자는 낡은 코트 자락으로 몸을 감싼 채 텅 빈 시선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이 거대한 도시의 무수한 익명 중 하나였다. 민준의 곁에는 누렁이 한 마리가 꼬리를 늘어뜨린 채 엎드려 있었다. 꼬리라고 불리는 이 개는 민준의 유일한 벗이자 가족이었다. 꼬리는 민준의 차가운 손에 코를 비비며 온기를 나누려 애썼다. 민준은 앙상한 손으로 꼬리의 등을 쓸어주었다. 메마른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따스함이 담겨있는 듯했다. 그때 흑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J, K 그룹 본사 앞에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뛰어나와 뒷문을 열었다. 고급스러운 모피 코트를 걸친 여인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바로 J, K. 그룹의 회장 이은숙이었다. 그녀는 명품 구두 소리가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마저도 거슬린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이은숙은 건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다 문득 시선을 멈췄다. 계단 한쪽에 웅크리고 있는 민준과 꼬리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 경멸감이 역력했다.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감히 내 회사 앞에서 구걸을 해. 이은숙은 비서에게 손짓했다. 저들을 당장 치우게 해. 내 눈에 거슬려 죽겠으니. 비서는 허둥지둥 지시를 따르려 했다. 그 순간 이은숙의 시선이 민준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흙먼지 묻은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윤곽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착각일 리 없어. 저런 하찮은 존재가 감히.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애써 지웠다. 이은숙은 비서가 꾸물거리는 것이 못마땅한 듯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비서가 들고 있던 생수병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차가운 생수가 담긴 병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병뚜껑을 열고 민준의 머리 위로 물을 쏟아부었다.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드러누워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사라져. 차가운 물줄기가 민준의 얼굴과 몸을 적셨다. 추위와 함께 모욕감이 온몸을 덮쳤다. 민준은 얼어붙은 몸보다 더 차가운 시선으로 이은숙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노숙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진실이 폭발하기 직전의 고요함 같았다. 이은숙은 민준의 시선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몰바 꼴의 눈빛은 살아있네. 그 눈빛으로 평생 길바닥이나 뒹굴어. 그녀는 비웃듯이 말하고는 뒤돌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든 채 전력 질주해 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사회에 숨겨진 면모를 사진으로 담아내는 젊은 사진작가였다. 그는 저 캬에히 그룹 본사 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목격하고는 본능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은숙이 민준에게 물을 붓는 모든 순간이 그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민준에게 다가섰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 여자가 미쳤나 봐요. 지우는 민준의 젖은 어깨를 감쌌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이은숙이 사라진 건물 입구에 머물러 있었다. 지우는 민준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읽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닌 억눌린 분노와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지우는 민준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꼬리를 쓰다듬었다. 꼬리는 낯선 지훈의 손길에도 얌전히 있었다. 저런 인간들은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려요. 제가 사진 찍었어요.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은 그제야 지훈에게 시선을 주었다. 그의 눈에는 미약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은 어둠 속에 갇힌 듯한 자신의 삶을 되짚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어릴 적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조차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만이 또렷했다. 그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남들이 버린 옷을 주워 입으며 살아왔다. 세상은 그에게 언제나 차갑고 잔인했다. 꼬리는 민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 노견은 언제나 민준의 곁을 지켰다. 꼬리는 민준이 힘들 때면 조용히 그의 옆에 기대어 주었고 그의 슬픔을 나누는 듯했다. 민준은 가끔 꼬리의 눈을 들여다보며 알 수 없는 향수에 잠기곤 했다. 꼬리의 눈빛은 마치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들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지우는 민준의 젖은 옷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일단 저랑 같이 가세요. 몸이라도 녹이고 옷이라도 갈아입어야 해요. 민준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혼자였고 도움의 손길은 언제나 가면을 쓰고 다가왔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저 당신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지훈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곧았다.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지훈은 민준을 부축하며 일어섰다. 꼬리는 민준의 뒤를 따랐다. 세 명의 그림자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지훈은 민준을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갔다. 작업실은 낡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다. 지훈은 민준에게 따뜻한 물과 마른 옷을 건넸다. 민준은 더운 물에 몸을 녹이며 어딘가 모르게 편안함을 느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이 그에게는 오랜만이었다. 그는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에게는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어둠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자신의 카메라에 담긴 이은숙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오만하고 냉정한 표정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차가운 물줄기를 맞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 있었다. 사진 속 민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지우는 이 사진이 단순한 고발이 아닌 거대한 진실의 서막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밤늦도록 사진들을 정리하고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JK, 그룹 이은숙 회장, 길거리 노숙자에게 물세례, 과연 재벌의 인성인가? 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였다. 사진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댓글은 폭주했고 이은숙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민준은 지훈의 옆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작은 방에서 한 여인이 그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그러나 이내 꿈은 산산조각 났다. 여인의 얼굴은 차갑게 변했고 그녀는 그를 홀로 남겨둔 채 돌아서 사라졌다. 민준은 잠결에 신음하며 눈을 떴다. 지우는 민준의 옆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악몽 꾸셨어요.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어둠이 서려 있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지훈은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때 민준의 눈에 꼬리가 물고 있는 낡은 천 조각이 들어왔다. 꼬리는 그 천 조각을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고 있었다. 민준은 꼬리의 입에서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천 조각은 낡고 바랬지만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송글씨로 쓰인 흐릿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해. 민준은 글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것은 너무나 오래전의 기억, 너무나 깊숙이 묻어두었던 아픔의 조각이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꼬리를 품에 안았다. 꼬리는 민준의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었다. 지훈은 민준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민준의 과거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JKK 그룹의 이은숙 회장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훈은 민준에게 물었다. 혹시 이은숙 회장과 무슨 관계라도 있으신가요? 민준은 천 조각을 꽉 쥔 채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곧았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야.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훈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JK 그룹의 회장과 길거리 노숙자. 너무나도 대비되는 두 존재가 모자 관계라니. 지훈은 자신이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강지훈은 민준의 충격적인 고백에 할 말을 잃었다. JK 그룹의 회장 이은숙이 길거리 노숙자의 어머니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민준의 깊은 눈빛 앞에서 쉽사리 입을 열 수 없었다. 지훈은 자신이 발견한 것이 단순한 사회 고발이 아니라 거대한 가족사의 비극이자 은폐된 진실임을 직감했다. 민준은 천 조각을 여전히 손에 쥔 채 마치 먼 기억을 더듬듯이 말을 이었다. 그 여자는 날 버렸어. 아주 어릴 때. 난 기억해. 흐릿하지만 그날의 추위와 엄마의 차가운 눈빛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고통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지훈은 민준의 어깨를 감쌌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JK 그룹 회장이 아들을 버릴 수 있죠?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 난 그저 버려졌을 뿐이야. 그 후로 계속 혼자였어. 이 꼬리만이 내 곁에 있어줬지. 민준은 품에 안긴 꼬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꼬리는 민준의 손길에 만족한 듯 칭걸거렸다. 지훈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거대한 재벌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고 싶은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아저씨, 저와 함께 진실을 밝혀내요.
아저씨는 버려진 게 아니라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주는 지훈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왜? 날 돕겠다는 거지. 넌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모르죠. 하지만 저 여자가 당신에게 물을 붓는 걸 봤어요. 그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요. 절망이 아니라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강한 의지를요. 지훈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사진 작가예요.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담는 게 제 일이죠.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세상에 반드시 알려줘야 할 진실 같아요. 민주는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날 도와줘. 그의 목소리에는 미약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부터 지훈과 민주는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섰다. 지훈은 자신의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K 그룹과 이은숙 회장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K 그룹의 설립 과정, 이은숙 회장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가족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민주는 지훈과 함께 서울의 뒷골목을 누볐다. 그들이 방문한 곳은 민준이 어린 시절을 보냈을 법한 낡고 허름한 동네들이었다. 민준은 꼬리를 앞세워 걸었다. 꼬리는 마치 길을 아는 듯 익숙하게 골목길을 따라 움직였다. 가끔 꼬리는 특정 장소 앞에서 멈춰서서 킁킁거리고 지저댔다. 민준은 꼬리의 행동에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어느 날 그들은 허물어져가는 작은 한옥집 앞에 섰다. 꼬리가 그 집 앞에서 심하게 지저대며 안으로 들어가려 애썼다. 민준은 꼬리의 행동에 이끌려 낡은 대문을 열었다. 집 안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먼지가 자욱하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다. 민준은 집 안을 둘러보다 문득 벽 한편에 걸려있는 낡은 액자를 발견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에 이은숙과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다. 민주는 사진 속 아기의 눈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아기는 바로 자신이었다. 그때 민준의 머릿속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던 작은 방, 자신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젊은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돌아서던 뒷모습, 모든 것이 사진 속 이은숙의 모습과 일치했다. 민주는 액자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엄마, 엄마. 그의 입에서 신음처럼 터져 나왔다. 꼬리는 민준의 옆에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꼬리에 핥는 손길에 민준은 더욱 서럽게 울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기억, 버려진 줄 알았던 과거가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민준의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민준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지훈은 낡은 액자 뒤편에 숨겨진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편지 봉투에는 김민준에게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편지 안에는 낡고 바랜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글은 민준의 친부, 즉 이은숙의 첫 번째 남편인 김영호가 쓴 것이었다. 김영호는 편지에서 자신의 불치병으로 인해 곧 죽게 될 것이며
이은숙이 어린 민준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민준이 홀로 남겨질 경우를 대비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은숙이 자신의 유언을 지키지 않고 민준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편지에는 김영호가 이은숙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은숙아, 민준이를 부탁한다. 이 아이는 내 전부이자 너의 전부가 될 것이다. 부디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다오. 사진 속에는 앳된 이은숙이 젊은 김영호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품에는 어린 민준이 안겨 있었다. 이은숙의 얼굴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지훈은 이은숙이 어쩌다 이렇게 냉정하고 잔인한 여인으로 변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민준은 편지를 읽는 내내 몸을 떨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이은숙이 그 모든 것을 짓밟고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그는 비통함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듯했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익명이었다. 지훈은 전화를 받았다.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 씨 맞습니까? 그룹 이은숙 회장의 과거를 캐고 다니신다면서요. 누구시죠? 지훈은 경계심을 드러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당신을 돕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은숙 회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뒤에는 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지훈은 상대방의 말에 흥미를 느꼈다. 무슨 말씀이시죠? 더 거대한 그림자라니. 그녀는 JK 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버릴 정도로요. 그녀의 두 번째 남편, 즉 JK 그룹의 현 회장인 장태호는 그녀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흑막은 따로 있죠. 지훈은 숨을 들이켰다. 장태호는 이은숙의 현재 남편이자 JK 그룹의 실질적인 회장이었다. 이은숙이 재혼하기 전에는 JK 그룹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불과했다. 이은숙이 재혼한 후 JK 그룹은 급성장하여 현재의 대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진짜 흑막이라니 그게 누군데요? 그건 지금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은숙 회장의 과거를 깊이 파고들수록 당신은 위험에 빠질 겁니다. 조심하세요. 익명의 발신자는 경고하듯이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지훈은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 암투와 음모에 얽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주는 지훈의 옆에 다가와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아. 지훈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는 민준에게 더 큰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은 민준과 꼬리를 자신의 작업실에 두고 몰래 빠져나왔다. 그는 익명의 발신자가 말한 진짜 흑막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리고 이은숙 회장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밤샘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JK 그룹의 복잡한 지분 구조를 파헤치고 이은숙 회장의 과거 사업 이력을 조사했다. 그러던 중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은숙 회장이 JK 그룹에 들어오기 전 그녀는 작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업체는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고, 그 후 이은숙은 JK 그룹의 장태호 회장과 결혼하여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다. 특히 이상한 점은 이은숙이 과거에 운영하던 사업체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가 현재 JK 그룹의 가장 큰 경쟁사인 미래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미래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한 회장이라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 그는 항상 그림자처럼 숨어 움직였지만 그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지우는 한 회장이 진짜 흙막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더욱 심층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과거 신문기사와 재판 기록 등을 뒤지던 중 그는 한 장의 낡은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 회장과 이은숙이 함께 찍혀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 관계로는 보이지 않았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다. 지우는 사진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그렇다면 이은숙은 단순히 장태호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한 회장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JK 그룹을 장악하려 했던 것인가? 그리고 민준의 존재는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었던 것일까? 지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진실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의 아픔을 지켜본 이상 그는 반드시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는 다음날 아침 민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워야 할 운명이었다. 민준은 지훈이 밤새 조사한 자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은숙과 김용호의 결혼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놓인 한 회장과 이은숙의 사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또 다른 상처로 다가왔다. 이게 무슨 뜻이야? 저 남자는 누구지? 민주는 한 회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지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아저씨,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이은숙 회장은 이 한 회장이라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제 K 그룹의 장태호 회장과 재혼했죠. 제가 조사해본 결과 한 회장은 J, K 그룹의 가장 큰 경쟁사인 미래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예요. 그리고 이은숙 회장이 J, K 그룹에 들어오기 전 그녀가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가 미래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민주는 지훈의 설명을 듣는 내내 눈을 깜빡였다. 너무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그럼 어머니가 날 버린 게 저 남자 때문이라는 거야.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이은숙 회장은 아마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저씨를 버렸을 거예요. 아저씨가 어쩌면 그녀의 계획에 방해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남긴 유산, 그리고 자신을 버린 어머니의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난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야. 왜 어머니가 날 버렸는지, 그리고 저 한 회장이라는 사람과의 관계는 뭔지 모든 것을 밝혀내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민준의 변화에 놀랐다. 절망에 빠져있던 노숙자가 강한 의지를 가진 남자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좋아요. 아저씨,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이제부터 우리는 팀이에요. 그들은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민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이은숙 회장과 한 회장의 관계를 폭로할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들은 먼저 이은숙 회장의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지훈은 자신의 인맥을 통해 J, K 그룹 내부의 소식통과 접촉했다. 소식통은 이은숙 회장이 그룹 내에서 독단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경영을 해왔으며 그녀의 뒤를 봐주는 외부 세력이 있다는 소문을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J, KK 그룹의 주가가 이상하게 폭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장태호 회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는 꼬리와 함께 자신이 기억하는 과거의 장소들을 다시 방문했다. 꼬리는 마치 민준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는 듯 낯선 곳에서도 정확하게 길을 안내했다. 그들은 낡은 시장 골목, 오래된 초등학교, 그리고 민준이 어릴 적 살았던 동네의 작은 놀이터를 찾았다. 놀이터 구석에는 낡은 모래 상자가 있었다. 꼬리는 모래 상자 앞에서 킁킁거리더니 앞발로 모래를 파기 시작했다. 민주는 꼬리의 행동에 이끌려 함께 모래를 파헤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어린 시절 민준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장난감 몇 개와 꼬리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낡은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의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민준은 열쇠를 들어 올렸다. 그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주며 이건 네 보물 상자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자신보다 조금 더 큰 남자아이였다. 그는 누구일까? 그때 꼬리의 목걸이가 빛을 발했다. 민주는 꼬리의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목걸이 안에는 작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 또 다른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민준과 그 옆에 앳된 모습의 한 남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민준이와 지훈이 라고 적혀 있었다. 민준은 사진 속 남자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사진 속 남자아이는 다름 아닌 지금 자신의 옆에 서 있는 강지훈이었다. 지훈아, 네오였어.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 역시 민준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경악했다. 이게 저와 아저씨라고요. 말도 안 돼.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마치 안개처럼 걷히는 듯했다. 지훈은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이 동네에 잠시 살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그에게는 늘 함께 놀던 형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형은 갑자기 사라졌다. 부모님은 형이 먼 곳으로 이사 갔다고 했지만 지훈은 늘 형을 그리워했다. 형이었구나. 지훈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다.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의 손에 의해 헤어졌던 두 형제가 2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오랜 세월의 고통과 외로움을 치유하는 포옹이었다. 꼬리는 두 사람의 발치에서 맴돌며 기쁨에 찬 듯 꼬리를 흔들었다. 지훈은 민준에게 꼬리의 목걸이에 대해 물었다. 이 목걸이는 뭐죠? 그리고 이 열쇠는요? 민준은 기억을 더듬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주셨어. 내 보물 상자의 열쇠라고 했지. 그리고 꼬리는 사실 우리 집 개였어. 내가 버려지던 날 꼬리가 내 곁을 지켰어. 지금까지도. 지훈은 꼬리의 목걸이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장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낡고 바랬지만 음성 녹음기였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재생했다. 녹음기에서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의 울음소리였다. 그리고 이은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미안하다. 엄마는 널 버릴 수밖에 없어. 장 회장과 결혼해서 K 그룹을 차지해야 해. 넌 내 계획에 방해가 될 뿐이야. 미안해. 그리고 영호 씨, 당신의 유언은 지킬 수 없게 되었어.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일이야. 날 용서하지 마. 이은숙은 어린 민준에게 자신의 추악한 계획을 그대로 털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친부인 김영호의 유언을 무시하고 민준을 버린 후 장태호 회장과 결혼하여 K 그룹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 대신 냉정함과 욕망만이 가득했다. 민준은 녹음된 목소리를 듣는 내내 몸을 떨었다. 자신이 버려진 이유, 어머니의 잔인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훈 역시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은숙의 악마 같은 본성이 역과 없이 드러난 증거였다. 이게 증거야. 이 녹음 파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녹음기를 꽉 쥐었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분노와 복수심이 그의 심장을 지배하는 듯했다. 이은숙,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이제 내가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을 차례야. 그들은 이 녹음 파일과 과거 사진들을 증거로 삼아 이은숙 회장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은숙 회장은 잼 K 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베일에 쌓인 한 회장이라는 그림자가 있었다. 지훈은 익명의 발신자가 경고했던 진짜 흑막히 한 회장임을 확신했다. 그는 한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한 회장은 과거의 여러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들은 이은숙 회장과 한 회장, 두 명의 거대한 적과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자신을 버린 자들에게 복수하고 정의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늦도록 지훈과 민준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민준은 자신의 과거를 공개하고 이은숙의 만행을 폭로할 결심을 굳혔다. 지훈은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세상에 알릴 준비를 했다. 꼬리는 두 사람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그들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K 그룹 이은숙 회장이 길거리 노숙자에게 물을 뿌리는 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지훈이 올린 영상은 언론과 대중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이은숙 회장은 급기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 사과문은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내용으로 더욱 큰 공분을 샀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훈은 민준의 과거와 이은숙의 음모에 대한 추가 증거들을 차곡차곡 준비했다. 그는 민준과 함께 이은숙의 만행을 세상에 폭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녹음된 파일과 사진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은숙은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극도로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와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법무팀을 동원하여 지훈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고 민준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 여자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아저씨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한대요. 지훈은 민준에게 이은숙의 움직임을 알렸다. 민준은 냉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야. 저 여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야. 하지만 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오히려 잘 됐어. 세상에 진실을 알릴 기회잖아. 지훈은 민준의 단호함에 놀랐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전사 같았다. 그들은 이은숙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즉시 언론에 이은숙의 만행과 함께 민준의 친자관계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순히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은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야만 했다. 지훈은 자신이 아는 방송사 PD에게 연락했다. 그는 K 그룹 이은숙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 나타나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할 것이라는 특종을 제안했다. PD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지훈이 건넨 녹음 파일과 과거 사진들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사건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언론에 나서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과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는 이제 숨지 않고 당당히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있었다. 방송사는 민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지훈은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민준의 삶과 진실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들은 민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낡은 한옥집, 그가 꼬리와 함께 잠들었던 다리 밑, 그리고 그가 꼬리를 만나게 된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 꼬리는 민준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함께하며 그의 아픈 과거를 증언하는 듯했다. 이 다큐멘터리가 반영되기 전 K 그룹은 다시 한번 방송사에 압력을 가했다. 이은숙은 막대한 돈을 뿌려 방송을 막으려 했고 언론사도 협박을 가했다. 그러나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은숙의 언론 탄압을 폭로했고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촉구했다. 마침내 다큐멘터리가 반영되는 날, 전 국민의 시선이 TV로 향했다. 다큐멘터리는 민준의 비참한 삶을 담담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낡은 옷, 굶주린 얼굴, 그리고 꼬리와의 애틋한 유대감.
시청자들은 민준의 삶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하이라이트는 민준이 이은숙에게 물세례를 받는 장면이었다. 화면 속 이은숙의 오만한 표정과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민준의 눈빛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어서 민준의 육성으로 과거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 이은숙의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전국의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민준아, 미안하다. 엄마는 널 버릴 수밖에 없어. 장 회장과 결혼해서 J, K 그룹을 차지해야 해. 넌 내 계획에 방해가 될 뿐이야. 이은숙의 차갑고 이기적인 목소리는 그녀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냈다. 이은숙의 첫 번째 남편인 김영호가 남긴 유언장과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지훈이 민준의 형제라는 사실까지 모두 공개되었다. 지훈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형 민준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방송이 끝난 후 J, K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이은숙 회장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J, K 그룹 본사 앞에서 매일같이 벌어졌다. 경찰과 검찰은 이은숙 회장의 과거 행적과 J, K 그룹의 불법적인 경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은숙은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에 절규했다. 그녀는 장태호 회장을 찾아가 분노를 쏟아냈다. 당신이 뭘 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장태호 회장은 이은숙의 히스테리에 질린 듯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야.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라고. 장태호 회장은 이은숙의 만행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침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은숙에게 이용당했음을 깨닫고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이은숙은 고립되었다. 그녀를 따르던 이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그녀의 권력은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와 절망, 그리고 알 수 없는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한편 민주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점차 자신의 삶을 되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길거리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되찾은 김민준이었다. 그는 지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꼬리는 민준의 옆에서 언제나처럼 조용히 그를 지켰다. 꼬리는 민준의 치유 과정을 함께하며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민준은 꼬리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위안과 힘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다. 익명의 발신자가 경고했던 진짜 흑막, 즉 미래그룹의 한 회장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그는 이은숙이 무너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은숙의 몰락이 자신의 계획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민준과 지훈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이 진정한 적과 마주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이은숙 회장의 몰락은 J, K 그룹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주간은 연일 한가를 기록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권력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더해갔고 그녀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민준을 유기한 혐의까지 밝혀지면서 그녀는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민준은 지훈과 함께 방송에 출연한 후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혀낸 용기 있는 남자, 그리고 K그룹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냈고 그의 사연에 깊이 공감했다. 그러나 민준의 마음은 완전히 편안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죄책감과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로 고통받았다. 특히 익명의 발신자가 경고했던 진짜 흑막인 한 회장의 존재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한 회장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 회장이 미래그룹을 소유하기 전 그의 과거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 회장은 과거의 여러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그의 사업 수완은 뛰어났지만 그 과정은 항상 불법과 음모로 얼룩져 있었다. 특히 지훈의 눈길을 끈 것은 20년 전 한 회장이 당시 K그룹의 전신이었던 작은 식품회사를 인수하려 했던 기록이었다. 그러나 당시 식품회사의 대표였던 김영호, 즉 민준의 친부가 한 회장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직후 김영호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고 이은숙은 민준을 버린 채 장태호 회장과 결혼하여 J그룹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지훈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다. 한 회장이 김영호를 제거하고 이은숙을 이용하여 J그룹을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민준의 존재는 이 모든 계획에 방해가 되었을 뿐이었다. 아저씨, 저는 확신해요. 아저씨 아버님의 죽음과 아저씨가 버려진 모든 것이 한 회장의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는 J그룹을 노리고 있었어요. 지훈은 민준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설명했다. 민준은 지훈의 말을 듣는 내내 몸을 떨었다. 그의 아버지가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분노와 슬픔을 금치 못했다. 그럼 어머니는 한 회장에게 이용당한 건가 아니면 공범인가?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은숙 회장이 한 회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건 분명해요. 그녀가 한 회장의 지시를 따랐거나 아니면 그와 함께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훈은 한 회장과 이은숙의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두 사람의 과거 통화 기록과 은밀한 만남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꼬리가 계속 반응했던 민준의 어린 시절, 집 근처 오래된 건물에서 한 회장 소유의 비밀 아지트를 발견했다. 그들은 밤늦게 그 아지트를 찾아갔다. 아지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창고 같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비밀 사무실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J그룹의 기밀 서류들, 이은숙 회장과의 통화 기록, 그리고 김영호의 사망과 관련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민준은 그곳에서 자신의 친부 김영호의 유품을 발견했다. 낡은 손목시계와 함께 김영호가 직접 쓴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에는 김영호가 한 회장의 불법적인 기업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그에게 협박을 당했던 내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었다. 김영호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의 아내 이은숙이 어린 민준을 잘 보살펴달라는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민준에게 상속하고 만약 이은숙이 그 유언을 어기고 민준을 버린다면 그녀가 절대로 K 그룹을 차지할 수 없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이은숙은 이 일기장을 알았어. 그래서 날 버린 거야. 이 유언장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은숙의 배신을 예견했던 것이다. 그때 꼬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지저댔다. 동시에 아지트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회장과 그의 부하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한 회장은 민준과 지훈을 보고 냉소적으로 웃었다. 결국 여기까지 기어들어왔군. 감히 내 비밀을 캐내려 하다니. 어리석은 것들. 한 회장의 눈빛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민준은 김영호의 일기장을 꽉 쥔 채 한 회장을 노려보았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게 당신이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이용해서 K 그룹을 빼앗으려 한 것도 당신이지. 한 회장은 비웃듯이 말했다. 이제야 알아차렸나 그래. 내 아버지는 내가 처리했지.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더군. 그리고 이은숙은 그저 내 계획의 도구였을 뿐이야. 그녀의 탐욕이 내게 이용당하기 딱 좋았거든. 네 존재는 처음부터 내 계획에 없던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지. 한 회장은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의 오만함과 잔인함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그는 민준과 지훈을 제거하려 했다. 한 회장의 부하들이 달려들었다. 지훈은 민준을 보호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꼬리는 한 회장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어 지저댔고 한 부하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민준은 위기 속에서도 김영호의 일기장을 놓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과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유일한 증거였다. 그는 지훈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아지트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한 회장의 추격은 끈질겼다. 그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위험한 추격전을 벌였다. 한 회장의 부하들은 그들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민준은 지훈과 꼬리와 함께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JK 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곳이야말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끝을 맺을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JK 그룹 본사 앞은 여전히 이은숙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들로 북적였다. 민준과 지훈은 시위대 속에 섞여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한 회장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의 뒤를 바짝 쫓았다. 건물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준은 JK 그룹의 회장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이은숙과 직접 대면하여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다. 지훈은 민준의 뒤를 따르며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애썼다. 회장실 문을 열자 이은숙이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네가 감히 여기까지 와. 민준은 이은숙을 향해 김영호의 일기장을 내밀었다. 이걸 봐. 이게 아버지의 유언이야. 당신이 나를 버리고 JK
K 그룹을 차지하려 했던 모든 죄가 여기에 담겨 있어. 이은숙은 일기장을 보는 순간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 일기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버려진 줄 알았던 민준이 그 일기장을 가지고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체념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때 한 회장이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이은숙, 네가 처리해야 할 일을 결국 내가 하게 만드는군. 한 회장은 이은숙에게서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민준이 그를 막아섰다.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일기장을 지켰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유산이자 이은숙과 한 회장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꼬리는 민준의 발치에서 으르렁거리며 한 회장을 위협했다. 지우는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언론사 카메라맨들도 회장실 안으로 들어와 현장을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한 회장의 잔인한 실체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순간이었다. J, K 그룹 회장실에서 벌어진 한 회장과 민준의 격렬한 몸싸움은 전국의 TV 화면에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한 회장의 광기, 어린 눈빛과 민준의 필사적인 저항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특히 꼬리가 민준을 지키기 위해 한 회장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어 지저대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경찰과 검찰은 생중계되는 현장을 보고 즉시 출동했다. 한 회장의 부하들은 모두 제압당했고 한 회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깨달은 좌절감이 교차했다. 민준은 김영호의 일기장을 꼭 쥔 채 이은숙을 바라보았다. 이은숙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후회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통함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머니, 당신은 왜 저를 버렸어야 했나요?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질문은 이은숙에게 날아간 비수와 같았다. 이은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살고 싶었어. 가난이 싫었어. 너희 아버지는 돈이 없었고 난 더 이상 그 가난 속에서 살 수 없었어. 그녀는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를 변명하듯 토해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남기려 했어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나는 믿지 않았어. 그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내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한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야. J, 그룹을 차지하면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은숙의 목소리에는 이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한 회장의 계획에 동조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한 회장은 김영호의 재산을 노리고 그를 살해한 후 이은숙을 이용해 J, K 그룹을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 이은숙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한 회장의 협박과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민준을 버리고 김영호의 유언을 조작하여 K 그룹을 장악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이은숙의 탐욕과 한 회장의 잔인함, 그리고 민준의 비극적인 삶이 이 모든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음이 드러났다. 민준은 모든 것을 들은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이은숙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저 깊은 연민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 역시 한 회장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너무나 잔인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경찰은 이은숙을 체포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순순히 경찰을 따랐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경찰차 앞에서 민준은 멍하니 서 있었다. 꼬리는 민준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민준의 어깨를 감쌌다. 형, 이제 다 끝났어. 이제 형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는 오랜만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털어낸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미움,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자에 대한 복수심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꼬리는 민준의 옆에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민준은 꼬리를 품에 안았다. 꼬리는 그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꼬리는 민준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고 그가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가족이었다. 꼬리의 존재는 민준에게 진정한 의미의 치유와 위안을 주었다. 며칠 후 민준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오랜 노숙 생활로 인해 몸은 많이 지쳐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질병은 없었다. 그는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언론은 민준의 스토리를 연일 보도했다. 제이. 그룹의 비극적인 가족사와 권력 암투는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제이, K. 그룹은 임시 이사회를 통해 장태호 회장을 해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새로운 이사진을 꾸렸다. 민준은 자신의 아버지 김용호의 유언에 따라 J, K 그룹의 정당한 상속자임을 인정받았지만 그는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돕는 데 힘쓰기로 했다. 지우는 민준의 옆에서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그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 그리고 가족이었다. 그는 민준의 회복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그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다. 한 회장은 살인 및 기업 사기, 협박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은숙 역시 유기, 유언 조작,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민준은 어느 날 이은숙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갔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민준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냉기가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후회만이 남아있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민준은 담담하게 물었다. 이은숙은 고개를 숙였다. 네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너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 용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고 싶지 않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이은숙은 민준의 말에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듯했다. 민준은 그녀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려 문을 나섰다.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차가운 길바닥에서 잠들거나 남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지훈과 함께 서울 시내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파트는 아늑하고 따뜻했으며 밤마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꼬리는 이제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다. 민주는 꼬리에게 최고급 사료를 먹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시켜주었다. 꼬리의 털은 윤기가 나기 시작했고 눈빛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꼬리는 민준의 그림자처럼 항상 그의 곁을 지켰다. 민준은 꼬리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자 치유가 되는지 매일매일 깨달았다. 꼬리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그의 삶을 지탱해준 소중한 가족이었다. 민준은 아버지 김영호의 유언에 따라 김영호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돕고 특히 버려진 아이들과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직접 노숙자 쉼터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의 진심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재단은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지훈은 여전히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자신의 카메라로 재단의 활동을 기록하고 민준의 변화된 삶을 세상에 알렸다. 그의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훈은 민준의 옆에서 그가 잃어버린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두 형제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J.K. 그룹은 새로운 경영진 체제에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장태호는 이은숙의 만행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새로운 삶을 응원했다. J.K. 그룹은 김영호 재단의 주요 후원사가 되어 민준의 뜻에 동참했다. 한 회장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채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었다. 이은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감옥에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냉기가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함께 죄책감만이 남아있었다. 민주는 가끔 이은숙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용은 안부를 묻는 짧은 글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민주는 그녀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를 미워하는 마음은 더 이상 없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 그것이 그에게는 진정한 용서이자 치유였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지훈과 함께 꼬리를 데리고 한강변을 산책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 강물은 잔잔하게 흘렀다. 민주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흙먼지 묻은 초라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형, 이제 행복해. 지훈이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어.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내 존재의 의미를 찾았어. 꼬리는 민준의 발치에 기대어 앉아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흔들었다. 민준은 꼬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꼬리의 따뜻한 천이 그의 손에 전해졌다. 꼬리는 그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부터 함께해준 존재였다. 꼬리야,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야. 민준은 꼬리를 끌어안았다. 꼬리는 민준의 품에 안겨 그의 볼을 핥았다. 세 사람은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란히 걸었다. 민준의 삶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실과 고통을 딛고 일어선 한 남자의 위대한 여정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민준은 그 그림자를 등지고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잔인한 면이 있었지만 이제 민준에게는 그 차가움 속에서도 따뜻함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는 꼬리의 온기를 느끼며 지훈의 든든한 존재를 의지하며 그렇게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삶은 계속될 것이며 그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희망으로 가득 찬 한 편의 드라마로 기억될 것이다.